안녕하십니까? 체형 측정 분석 및 아사나 개별 지도법 제11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상담 기법입니다. 참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체험 사례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찍은 사진, 4월 3일 날 찍은 사진, 5개월 지난 후 변화죠. 예, 사진 비교입니다. 23년 동안 내가 제일 잘한 일 중 하나. 먼저 저는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 저는 한창 무지하게 그냥 막 체중 감량을 하려는 목적으로 혼자 피트니스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또 감량도 제대로 되지 않아 PT까지 받으면서 몸은 몸대로 힘들게 또 식단은 고구마, 닮은 달걀, 바나나, 닭가슴살 이렇게 먹어가면서까지 먹고 싶은 거 정말 힘들게 참으면서까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며칠 뒤 폭식을 하게 되고 또다시 시작했다가 또 스트레스로 폭식. 남은 결과는 감량도 아닌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아, 난 체중 감량하기 힘든 몸인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자책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와중 맨날 지나다니던 곳 밸런싱 요가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해보자 생각하고 친구와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플라잉 요가, 한 요가, 스피닝 자세하게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효과가 그렇게 있을 건가? 에이, 그냥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플라잉 요가와 한 요가, 스피닝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4kg이 감량이 되었어요. 현재 총 8kg을 감량했고 무엇보다 체지방률이 20%랍니다.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냐면 나는 식사를 제 시간에 정량하지 않으면 절대로 폭식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골고루 정량 제 시간에 먹자. 제 시간에 먹으면 정량이 쉬워진다. 그걸 여기서 빼먹었네요. 그랬는데 어떻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식단 조절을 했냐고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담 받았을 때 원장님 제가 그럼 이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이렇게 먹겠습니다. 조언을 구했었을 때 원장님께서 고구마다 닭가슴살이다 먹지 말고 밥 세끼 그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 믿고 해보자 하고 원장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감량도 단기간에 쉽게 됐고 또한 제 체형 자체도 한두 달 뒤부터는 날씬하다, 라인이 이쁘다, 몸매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 스스로도 느끼고 점점 몸이 변화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더 탄력받고 그 뒤로도 원장님께 매일 강조하시는 꾸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신 대로 정말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저에게 또 좋은 게 찾아왔어요. 원장님께서 스피닝 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난 변화를 보고 느꼈고 확신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 좋은 거 나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도 도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스피닝 강사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때의 선택이 짧다면 짧지만 내 23년 동안 정말 크게 잘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회원분들, 다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꾸준히 한다면 건강, 체중 감량, 자기관리 모두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년, 30년 쭉 요가 스피닝을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스피닝 강사입니다. 그리고 스피닝 강사하면서 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시험 합격해서 지금 공인중개사이기도 한데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는 공인중개사 재미없다고 나중에 쓰겠다고 지금은 스피닝 강사한다고 스피닝 강사하면서 우리 지금 저녁 시간에 카운트에 인포 보고 있습니다. 자, 비만이란 무엇입니까? 지방세포의 크기, 수위 증가로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전된 상태, 즉 신체에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비만이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원발성 비만이네, 뭐 그다음에 2차성 비만이네, 뭐 단순 비만이네, 정후성 비만이네,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비만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전부가 식사가 불규칙하더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식사가 불규칙하면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적게 먹을 때는 근육량이 파괴돼 버리고 많이 먹을 때는 체지방이 쌓여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 빼겠다고 하면 절대 찝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무조건 살은 빠집니다. 왜 이상한 길로 접어드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다이어트 왜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신체,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입니다. 지금 보면 비만인 사람들이 자기 위안이나 자기 방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아무튼 비만인 사람들 왜 살 빼라고 하냐? 난 이게 편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만이 아닌 사람이 비만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이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어려서 통통한 나이는 집안의 귀염둥이로 크지만 유치원 들어갈 무렵부터는 왕따나 비만 체질을 걱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름다운 외모도 건강한 신체도 필요합니다만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아도 과다 비만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일단 비만이 부르는 질병을 봅시다. 신장병, 부스럼, 통풍, 간헐성 파행, 변형성 관절염, 당뇨병, 췌장염, 아무튼 수많은 병, 고혈압, 동맥경화, 수많은 병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생활습관, 불규칙한 식단입니다. 균형식단, 정시정약, 이게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균형 식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몸에 근육은 파괴되고 체지방은 쌓이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일단 우리는 식사를 하면 가장
잘게 쪼개져서 보관되는 게 포도당이지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그것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 덩어리로 만들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했다가 식사 시간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모자라지면 계속 그 글리코겐을 포도당 낫달갱이로 쪼개면서 혈액 속에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식사 시간 사이가 멀어져 버리면, 아니면 전 식사에서 식사를 적게 해버리면 다음 식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장된 포도당을 다 써버리게 돼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체 에너지 사용 순서가 일단 예비 에너지로서 탄수화물 에너지, 포도당을 먼저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단백질 에너지를 쓰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단백질 에너지는 근육과 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을 다 쓰고 나면 단백질 에너지를 간과 근육에서 갖다 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미 예비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것은 내가 배고픈 상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배고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이 과식을 한다는 의식 없이 과식을 해버리고 폭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식사했을 때 그 식사한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간과 근육밖에 없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저장하다 남은 양을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식사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근육을 파괴시키고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체지방을 축적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절대 근본적인 다이어트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식사를 제 시간에 정량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 시간에 하면 정량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식사를 제 시간에 안 하면 절대 정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이런 설명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균형 식단을 그리고 정시 정량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듣지 않고 가면 난 운동만 하면 살 빠질 거야, 난 운동만 하면 다이어트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설명을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예비 회원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몸에 지금 체지방이 쌓여 있다면 그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즉 무산소 운동은 외부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근육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굶는 것에 의해서 체지방을 태울 수는 있지만 굶어서 체지방을 태울 때는 먼저 단백질, 근육 속의 단백질을 다 태우고 난 다음이라야 체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먼저 파괴돼 버리고 체지방이 태워지는 게 순서라는 사실. 그래서 몸이 오히려 상당히 불균형이 초래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근육량을 유지한 채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근육, 작고 섬세한 근육, 이 근육들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큰 힘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근육들은 큰 힘을 사용할 때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근육들은
작은 힘을 쓸 때 만들어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작은 힘을 쓰는 운동들이고 무산소 운동은 큰 힘을 쓰는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큰 근육을 만들고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작은 근육을 만듭니다. 즉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태우고 심층의 작은 근육들을 키우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생활 속에서 균형 식단을 통해서 다시 체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근육이 파괴되지 않는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 상태에서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태우고 심층 근육을 키워서 진정한 다이어트,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상담을 충분히 해서 깨닫게 알아듣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시 한 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구분을 정확히 회원들한테 시켜줘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운동, 저강도의 운동입니다. 중강도의 운동까지 유산소 운동이 포함시킵니다. 무산소 운동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요가,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저강도의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강도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강도 운동이 심층 근육을 만들어주고 체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태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몸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강도 운동으로서 다른 유산소 운동들을 조금 강한 유산소 운동들을 선택적으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같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 유산소 운동이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운동이 전부 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